한 억만장자가 오직 자신의 아내를 시험해 보기 위해 비즈니스 출장을 간척 꾸몄습니다. 그는 무려 3일 동안 자신의 집안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내가 8개월 된 아기에게 하는 행동을 목격하고 말았죠. 그 광경은 그 어떤 막대한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을 구한 여자는 그의 가족도 아니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당만 2,000원을 받는 입주 도우미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 여러분이 모성애, 충성심, 그리고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울린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엄마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슴을 직접적으로 두드리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그가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서울 평창동 언덕에 지어 올린 150평 규모의 대저택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서아는 노란색 명품 드레스를 입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민준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는 아이를 부드럽게 가슴에 안고 어르고 있는 입주 도우미 김지아에게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귀먹었어요? 당장 애 울음소리 그치게 하라고 했잖아. 5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실 민주는 몇 주 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던 작은 신호들이 있었죠. 아들 하윤이가 서아에게 팔을 뻗을 때마다 그녀가 질색하며 몸을 피하던 모습들, 아이 때문에 자신의 몸매와 스케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내뱉던 독설들,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그 1초의 순간, 마치 자기 자식의 목소리가 뭔가 역겨운 것이라도 되는 양방을 휙 나가버리던 그녀의 태도까지.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아에게는 강남에서 투자자들과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짐을 챙기고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죠. 서아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거의 떼지도 않은 채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차를 몰고 시내에 한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저택 뒤쪽에 서비스 출입구를 통해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1cm 단위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집이었으니까요. 민준이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신림동의 가파른 달동네 비좁은 투룸빌라에서 홀어머니와 3명의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12살 때는 월세를 보태기 위해 지하철역 입구에서 껌과 전단지를 돌렸죠. 그는 차고에서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자신의 IT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제 KJ 이노베이션은 3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꿈꾸던 삶을 이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집,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예쁜 아기. 하지만 그 복도에 멈춰서서 엄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도우미에게 소리를 지르는 서아를 보며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크고 화려한 집하우스를 지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가정, 홈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지아는 하윤이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민준이 거의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쉬, 우리 아가, 지아 이모가 여기 있어. 나쁜 일은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약속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그것은 그 넓고 차가운 방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서아는 팔짱을 끼고 마치 벌레를 보듯 지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붉게 달아오른 작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작은 주먹을 쥐고 지아의 유니폼 셔츠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하윤이가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에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지아는 마치 폭탄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100번은 말했지. 나 하루 종일 애를 달고 젖소처럼 여기 앉아 있을 생각 없다고요. 분유나 타요. 내가 아줌마한테 돈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 그녀는 몸을 휙 돌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동차 값보다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금 전 자신의 아이가 자신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듯 다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위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꽉 잡아야만 했죠. 저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자선 만찬에서 서아를 만났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던 그녀의 미소는 누구라도 녹일 만큼 매력적이었죠. 그녀는 예술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상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민준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았습니다. 그를 단순히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봐주는 현실적이고 진실한 사람. 그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하객 500명을 부르고 5억 원을 들인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죠. 서아가 모든 것을 골랐습니다. 꽃, 장식, 한강이 보이는 예식장, 7단 웨딩 케이크까지.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수표에 서명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사랑은 그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요. 서아가 임신했을 때 그는 벅차오르는 기쁨에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우주가 그의 퍼즐을 완성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가족, 든든한 아빠와 다정한 엄마, 그리고 근심 걱정 대신 온기가 가득한 집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집 복도에 마치 불청객처럼 숨어있는 그는 지아가 하윤이를 주방으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3칸의 방만큼 유지하며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젖병을 씻고 정확하게 분유를 계량하고 완벽한 온도로 물을 데운 뒤 아기에게 먹이기 전 자신의 손목에 몇 방울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하윤이는 마치 몇 시간은 굶은 것처럼 필사적으로 젖병 꼭지를 빨았습니다. 아빠는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 꼬마 왕자님. 지아는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자기가 없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뿐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아시게 될 거고 그럼 모든 게 바뀔 거야. 이모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믿어. 민주는 복도벽에 기대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강한 흉통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지아는 수유를 마치고 하윤이를 어깨에 올린 뒤 아이가 트림할 때까지 둥글게 원을 그리며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아이의 작은 입가를 닦아주고는 민준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전기가 끊겨 어둠에 겁을 먹고 떨던 달동네 단칸방에서 민준의 어머니가 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넌 너무 예뻐, 우리 아가. 너무 완벽해. 넌 누군가 지켜보기 때문에 널 안아주는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널 원해서 안아주는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단다. 그 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민주는 그녀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매일같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6개월 전 소개소를 통해 이 집에 왔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9살 유진이와 7살 수민이라는 두 딸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는 시골에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어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거의 전부를 고향으로 보냈죠. 시급만 2,000원, 주 48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이 서아가 거부한 엄마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지아가 받는 대가였습니다. 하윤이의 눈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품, 배부른 포만감, 그리고 일정한 리듬의 흔들림이 아이를 깊은 잠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1분 정도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평온하게 숨쉬는 것을 지켜본 뒤 2층 아기 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윤이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면담요를 아이의 가슴까지 덮어주고 방 안을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채우는 수면등을 켰습니다. 하늘이 널 돌봐주실 거야, 우리 천사.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고 언젠가 넌 네가 받아야 할 모든 사랑을 받게 될 거야. 그녀는 기도하듯 속삭이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아가 나가자마자 민준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기 침대 굽어보며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닮아 새카만 머리카락, 퇴근하고 돌아오면 꼬집어주기 좋아했던 통통한 볼, 느슨하게 쥐어진 작은 손가락들. 이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고 그의 피였으며 그의 모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진짜 엄마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의 손에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푸른 수면 등 불빛 아래 홀로 서서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가족의 허상을 애도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15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모든 것을 이뤄냈죠.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도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그저 내 아이의 엄마로 잘못된 여자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자신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람에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기 방에서 하나의 굳은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민주는 다시 거실 근처에 숨겨진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화면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같은 집안에서 자신의 아이가 배고픔에 지쳐 울다 잠들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망각한 채 말입니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벨소리,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민준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 살아있어. 자기야. 나 자기 전화만 기다리면서 시간 세고 있었잖아.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민주는 발밑에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오늘 아침에 나갔고 금요일 밤에나 돌아와. 우리 내일 만날 수 있어.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핑계 대면 돼. 엄청 쉬워. 그 사람, 내 말은 절대 의심 안 하거든. 그녀는 진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순수하고 꾸밈 없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윤이를 안고 있을 때도,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그토록 맑고 충만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행복한 아내, 헌신적인 엄마 연기하는 거 진짜 지쳐. 자기가 내 인생에서 이 모든 걸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야. 민주는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서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고 믿었고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여자.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뒤에서 완전히 다른 이중 생활을 즐기며 그 매 초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하는 거실, 거울로 다가가 머리를 매만지고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향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며칠 동안은 평화롭겠네. 우는 애새끼도 없고 완벽한 아내 흉내낼 필요도 없고 그녀가 허공에 대고 내뱉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민준은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주요 방마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서아의 방치행위, 잔인한 말들, 아들을 무시하는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지아의 헌신적인 돌봄, 자장가 소리, 새벽 이시의 기저귀 가리, 자기 자식도 아닌 아기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말들도 모두 녹화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서아는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커피를 마실 거라며 화려하게 꾸미고 향수까지 뿌린 채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차량 세대 간격을 유지하며 다른 차를 타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서아가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럭셔리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4시간이 지나서야 옷이 구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울에서 양육권 분쟁으로 가장 유명한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들의 100% 단독 양육권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묘사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건 법정에서 다툴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민주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깨어있는 지아가 하윤이를 품에 안고 어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영아 산통으로 고통받으며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 대표님, 벌써 오셨어요? 지아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주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한 3시간 정도요. 대표님, 오늘 밤엔 산통이 좀 심하네요. 소아과에서 처방해준 약은 이미 먹였고 약효가 돌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서아는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은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애 우는 소리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셔서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윤이가 아빠의 가슴에 닿는 순간 녀석은 마법처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빠의 심장 박동, 체온, 냄새를 알아본 아이는 편안하게 파고들며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영원히 예전처럼 붙여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아 씨, 우리 하윤이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받고 하는 일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윤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대표님, 세상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천사입니다. 민주는 하윤이를 가슴에 안은 채 소파에 앉아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아 씨,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 이번 주에 출장 가지 않았습니다. 내내 이 집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두 눈으로 전부 지켜봤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입으로 향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하윤이를 다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정성껏 돌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지아 씨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어떻게 지켜주는지, 엄마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을 당신이 어떻게 대신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내뱉는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제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다른 것들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지아는 단번에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지아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대표님께 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해남에 있는 제 딸들은 제가 매달 보내는 돈만 바라보고 살아요. 감히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지아 씨가 내 아들을 살렸으니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서아와 끝을 낼 겁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단독 양육권을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아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계속 남아주시겠습니까? 월급은 지금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해남에 있는 유진이와 수민이도 당장 서울로 데려오세요. 이 집에서 같이 살면 됩니다. 아이들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습니다. 지아 씨와 두 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단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지아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수십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1000번 만번 네. 저도 이 아이를 제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민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 위에 잠든 아들을 얹은 채 아기 방에 앉아 날이 밝으면 아내에게 쏟아낼 모든 말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리허설했습니다.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들 때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마쳤고 모든 서류와 증거 영상은 완벽하게 백업되어 당장이라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실크 가운을 입고 완벽하게 숙면을 취한 얼굴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지아가 미리 내려둔 커피를 따르다가 주방 식탁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호하며 서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언제 왔어? 오늘 밤 비행기 아니었어? 앉아, 서아, 우리 얘기 좀 해.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평화로운 아침 루틴을 방해받아 짜증이 난다는 듯한 태도였죠. 나 이번 주에 출장 안 갔어. 일주일 내내 이 집에 있었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네가 정확히 어떤 인간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민주는 식탁 위로 태블릿을 밀어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하윤이가 헐떡이며 울고 있는데도 지아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내연남과 통화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깔깔대고 내일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담동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4시간 뒤 헝클어진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CCTV 화면이었습니다. 서아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렸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당신이 상황의 맥락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딴 짓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맥락 따위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 넌 내 아들을 방치했고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유일한 사람에게 폭언을 퍼부었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향해 역겹다고 했지. 그리고 딴 놈이랑 뒹굴었어. 신만이 알겠지. 그 더러운 짓거리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민준 씨, 제발. 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엄마가 된다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나도 숨통 트일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넌 단 한 번도 엄마였던 적이 없어. 윤서아, 넌 그냥 출산을 했을 뿐이야. 지아 씨가 매일매일 내 아들의 진짜 엄마 역할을 하는 동안 너네 밥 한 번 제대로 먹이는 수고조차 안 했잖아. 서아는 눈물을 짜내고 애원하고 과거에 늘 통했던 온갖 조종 기술을 동원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앞으로 다르게 살겠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민주는 차가운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뒤에 추악한 진실을 보아버렸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당신 내 아이 못 뺏어가. 내가 그 아이 엄마야. 그녀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식을 보고 역겹다고 부르지 않아. 진짜 엄마는 애가 배고파서 비명을 지르는데도 내연남이랑 히히덕거리느라 애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넌 하윤이 엄마였던 적 단 한 번도 없고 난 그걸 1초 단위로 전부 다 녹화해뒀어. 그는 식탁 위로 이혼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어. 아니면 이대로 법정으로 가고 내 가족, 친구들, 내 사교계 인맥 전부가 이 영상들을 보게 될 거야. 서아는 서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를 꽉 물었고 그녀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분노 밑바닥에 깔린 공포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서아는 그 주에 바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완벽해서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판사도 내연남과 불륜을 저지르며 자기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 엄마에게 양육권을 줄 리 없었습니다. 서아의 변호사 역시 최대한 조용히 합의하라고 조언했고 그녀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재산 분할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빈 복도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검은색 벤츠 SUV 트렁크에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들을 구겨 넣는 것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하윤이를 안고 테라스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감이나 쾌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깊은 피로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지아의 두 딸이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5일 동안 2층의 대형 스위트룸 하나를 통째로 개조해 그들을 위한 완벽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방과 작은 거실, 새 욕조가 있는 화장실, 그리고 밝고 따뜻한 색으로 새로 칠한 벽까지. 유진이와 수민이가 자기들 몸집만한 날고해진 백팩을 메고 현관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 맞아? 혹시 호텔 아니야?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 강아지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지아는 무릎을 꿇고 두 딸을 꽉 끌어안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첫째 유진이는 이 모든 게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나 진짜 내 방 생기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쓰는 방? 유진이가 새로 꾸며진 자기 방 문 앞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푹신한 침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전부 내 거란다. 우리 아가.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복도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진실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맞다. 돈은 바로 이런 데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소녀를 강남 최고의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새 교복, 완벽한 학용품, 구멍 하나 없는 새 가방. 아이들이 처음 등교하던 날 아침, 지아는 현관문 앞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을 바쳐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지아씨. 지아씨는 진짜 친엄마조차 내 아들을 원하지 않았을 때 내 아이를 사랑해 주기로 선택한 그날 이 모든 걸 스스로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집은 진짜 가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집은 늘 아름다웠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비싼 수입 가구들. 하지만 과거엔 그저 차가운 쇼윈도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냉장고에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복도에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주방에서는 해남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아의 구수한 한국식 가정식 냄새가 매일 저녁 진동했습니다. 민주는 회사의 스케줄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실무는 믿을 수 있는 임원들에게 위임하고 퇴근 시간에 엄격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저 재정적으로만 존재하는 아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히 함께 존재하는 아빠가 되겠다는 것. 아빠 왔다. 그가 매일 저녁 현관문을 열며 외치면 하윤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까르르 웃으며 그를 향해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아빠가 안아 올리기도 전에 이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죠. 가정이란 응당, 이런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하윤이는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생후 첫 몇 달 동안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아기는 이제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반짝반짝 빛나고 호기심 넘치는 잘 웃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주조대, 지조대를 고 가구를 짚고 일어서더니 마침내 지아가 두 손가락을 잡아주는 동안 비틀거리며 첫걸음마를 떼었을 때 유진이와 수민이는 마치 하윤이가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엄마, 방금 하윤이가 진짜 세 걸음 혼자 걸었어. 엄마도 봤어. 우리 예쁜이. 세상에 하윤이 걷는 것 좀 봐. 지아와 민주는 완벽하게 호흡이 맞는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을 바르게 키워내겠다는 사명으로 뭉친 가장 진실한 의미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유식, 훈육 방식, 수면 패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관에 대해 밤늦게까지 대화했습니다. 이제 매일 밤 자기 전에 하윤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좋겠어요. 어느 날 오후 지아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이번 주말에 서점에 가서 동화책을 잔뜩 사오죠. 민주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고 수백 권의 책을 사들였습니다. 매일 밤 하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흔들의자에 앉아 아이의 눈이 스르르 감길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민준이 절대 건너뛰지 않는 신성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하윤이의 첫 마디는 화요일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아가 아이에게 스크램블 에그를 먹여주고 있을 때였죠. 아빠, 민주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아씨, 방금 들었어요? 하윤이가 말했어요. 하윤이가 말했네요. 대표님. 지아는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수민이는 하윤이의 가장 맹렬한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 학교 건물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도 스스로를 하윤이의 공식 수호자로 임명했습니다. 아무도 내 동생은 못 건드려. 절대 안 돼. 그게 이 집안의 규칙이야. 유진이가 말하면 수민이도 팔짱을 낀 채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회가 규정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살면서 경험해본 그 어떤 관계보다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선택으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랑의 행동은 가식이 아닌 100% 진심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는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이혼 직후 몇 달 동안 서하는 법원이 허락한 면접 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마지막 순간에 일정을 취소했죠. 가정법원 조사관입니다. 윤서아 씨가 일정을 다시 미루고 싶어 하시네요. 어느 순간부터 민주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은 단순하고 뼈 아팠습니다. 서아는 단 한 번도 엄마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아기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였고 자신이 짜놓은 완벽하고 화려한 인생의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라는 의무에서 해방된 그녀는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또 한 번 서아의 일방적인 면회 취소 연락을 받은 날 밤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아이한테 낫습니다. 지아 씨 말이 맞아요. 민주는 거실 바닥에서 블록을 쌓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이에게 필요한 건 이미 이 집에 다 있으니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한 절대적 진실이었습니다. 이혼 후 2년, 민주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텅 빈 복도에 숨어 배신감에 떨던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다 외우고 30초 만에 떼쓰는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으며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자장가와 동화책을 거르지 않은 진짜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하윤이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그건 햇빛이 지구의 대기층에 부딪힐 때 파란색 빛이 제일 많이 퍼져서 그래. 그럼 잔디는 왜 초록색이야? 그건 엽록소라는 특별한 마법 가루 때문이지. 엽록소가 뭐야? 주방에서 듣고 있던 지아가 빵 터져 웃었습니다. 이 녀석은 나중에 커서 과학자 아니면 판사가 될 거예요. 대표님 신문하는 걸 멈추질 않네요. 지아 역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경영학 온라인 학위 과정에 등록했고 집안일과 새아이 양육을 병행하면서도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 이번 학기과 수석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아가 최대한 겸손하게 말하려 애쓰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민주는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씩 웃었습니다. 두 딸들도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3학기 연속으로 우등상을 받았고 수민이는 자신이 그림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교내 복도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소녀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생겼고 경제적 안정감이 생겼으며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 방 하나짜리 할머니 댁에서 우리 셋이 한 이불 덮고 잤던 거 기억나? 어느 날 밤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나 2번 다시. 그때 지아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엄마가 약속할게. 민주는 회사의 비전을 확장하여 미혼모와 가사 노동자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주거, 교육,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죠. 지아의 이야기는 그가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세상.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월급 하나에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는 수많은 성실한 노동자들의 삶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대표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기회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민준이 재단 프로그램 기획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지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내가 지아 씨를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지아 씨만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서울의 재계에서는 민준이 회사 경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기업 임원들이 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매출 하락 없이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고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장례식에서 내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과 내 가족은 나를 영원히 기억하겠죠. 전 그저 그 절대적인 진실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배치했을 뿐입니다. 그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 부재한 성공은 그저 돈 뭉치일 뿐이고 사랑이 없는 돈은 통장 속 숫자에 불과하다. 한편 서아는 다른 지방에서 큰 부동산 부를 축적한 나이 많은 사업가와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딱 한 번 하윤이에게 생일 카드를 보냈는데 그마저도 2주나 지각한 데다 카드 안에 아이의 나이조차 틀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한숨을 쉬고는 깊은 서랍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언젠가 하윤이에게 이 모든 걸 설명해 줘야 할 날이 오겠죠. 그가 지아에게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우리가 곁에서 사랑으로 원망 없이 다 말해주면 돼요. 그 일 때문에 하윤이가 날 원망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대표님은 그 아이에게서 뭔가를 빼앗은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 거대한 질문은 어느 일요일 아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늘 그렇듯 아무런 예고 없이 아주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민주는 콧노래를 부르며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고 지아는 아이들에게 오렌지 주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수민이는 오늘 밤 가족 영화관 시간에 무슨 영화를 볼지 옥신각신하고 있었죠. 그때 턱에 메이플 시럽을 잔뜩 묻힌 채 주방 식탁에 앉아있던 3살 하윤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남의 집 도우미가 진짜 친엄마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목격한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워하면서도 묵묵히 준비해왔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빠, 응, 우리 아들, 진짜 가족이 모양? 민주는 손에 쥐고 있던 뒤집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았고 지아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윤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 말이야.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정성껏 돌봐주며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거란다. 하윤이는 잠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3살짜리의 작은 뇌로 아빠의 논리를 처리하고 있었죠.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 왜냐면 아빠도 매일 여기 있고 지아 이모도 매일 여기 있고 유진이 누나랑 수민이 누나도 다 여기 있고 아무도 안 떠나니까. 민준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정확해. 우리 챔피언. 정답이야. 와, 그럼 나는 진짜 운이 좋네. 하윤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는 정말 운이 좋은 아이야. 그리고 우리도 네가 있어서 정말 운이 좋고. 하윤이는 유치가 몇 개 빠진 입을 크게 벌려 시럽 범벅이 된 활짝 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논쟁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듯 다시 팬케이크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사전적인 정의도 피가 섞였다는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자신을 온몸으로 조건 없이 항상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민준과 지아는 뒷마당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별이 쏟아지는 서울 외곽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출장 간 척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모든 게 괜찮다고 믿으면서 그저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했다면 우리 하윤이는 자기를 견디지 못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을 거고 나는 평생 진실을 몰랐겠죠. 하지만 아셨잖아요. 지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내면에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고 대표님은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할 만큼 용기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전 용감하지 않았어요. 사실 숨어서 지켜보는 내내 미친 듯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도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용기랍니다. 두 사람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서 밤 공기를 즐겼습니다. 그들 뒤로 보이는 집안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계단에 널브러진 장난감, 냉장고에 붙은 삐뚤빼뚤한 그림들, 거실 테이블에 산더미처럼 쌓인 동화책들. 그 집은 살아 숨쉬고 있었고 따뜻했으며 그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지아씨, 알고 있죠? 지아씨는 이제 단순한 우리 집 도우미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진짜 의미를 가진 진짜 가족 말입니다. 저도 알아요. 지아가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이제 그냥 제 고용주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죠. 민주는 자신이 막대한 돈으로 지어 올렸으나 결국 사랑으로 완벽하게 재건축한 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차가운 바닥에서 전단지와 껌을 팔며
이런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어린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년이 꿈꿨던 그 어떤 화려한 상상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쪼가리 서류나 같은 성을 쓴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란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내 곁에 나타나주는 사람, 세상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내 아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필요한 타이밍에 찾아왔다면, 그리고 이 긴 이야기가 당신 가슴속 진실한 무언가를 두드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가십이 아니라 영상이 끝난 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고 오래 남을 진짜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